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유럽 겨울 에너지 문제 해결 북아프리카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럽이 겨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은 에너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물론 러시아에서 흘러나온 에너지 자원, 특히 천연가스와 원유 등이 중국과 아니면 중동을 통해서 이게 흘러나오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장기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겨울 에너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뛰고 있는 상황. 작년은 중국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러시아 가스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한 상황입니다. 올해는 중국을 향해서 유럽들이 디리스킹을 선언을 해서 관계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을 통한 자원을 받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과 같은 경우는 미국산 LNG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죠. 이제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북아프리카와 아제르바이잔에서 공급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중앙아시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중앙아시아가 지금 미국 편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 배경은 바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관계가 틀어졌고 여기에서 시료 지배를 했었던 아르메니아가 시료 지배를 했었던 이곳을 완전히 포기하면서 이 중앙아시아 C5까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경우는 아르메니아 전쟁에서 승리로 아제르바이잔 내 카라바흐 자치정부가 침공 하루 만에 해산을 하는,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 자치정부를 완전히 아제르바이잔에 넘겨주기로 한 이러한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분석을 해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릴 게 많은데 일단은 거달기식으로만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유럽 겨울 에너지 문제 해결 북아프리카 아제르바이잔에서입니다. 자, 순서대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할게요. 유럽이 겨울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했고 이 바뀌어버린 국제 정세 문제, 그리고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백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알제리에 경고하는 미국, 카스피에서 영향이 축소되는 러시아. 이 방향대로 이번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좀 적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목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내용들이 뭐냐면 일단 이거부터 봐야 돼요. 알제리라는 나라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가 알제리거든요. 알제리아라고 불리는 알제리에서 지금 천연가스가 많이 납니다. 석유도 많이 나고요. 그런데 이 천연가스 자체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데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지금 이탈리아 섬을 통해서 시칠리아나 아니면 본토를 통해서 가고 이탈리아가 지금 유럽의 중심 허브가 되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1대1로에서 빠진다라고 선언을 했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또 이러한 문제도 겪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알제리가 스페인 쪽으로 가는데 모로코를 경유하는 것과 알제리에서 직접 보내는 것, 물론 모로코를 경유해서 보내는 게 훨씬 더 낫죠. 왜냐하면 땅 자체를 바다 해저를 뚫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해저를 통해서 알메리아 여기를 바로 뚫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모로코와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완전히 그 중간을 차단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페인을 통해서 들어왔던 알제리의 석유를 이제 프랑스까지 더 넘어서는 독일,
폴란드까지 연결한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국가별 천연가스 수출 규모를 보면 노르웨이가 늘어났고 러시아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제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가장 큰 부분은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카타르, 영국,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계속 늘어가고 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미국도 아닌 알제리 여기 부분과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여기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루지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의 조지아라고 봐야 돼요. 조지아. 이 그림을 왜 올려드렸냐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부터 시작이었던 이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BTC, 그래서 지금 아르메니아를 원래는 바쿠에서 세이안까지 연결되는 이 라인 자체를 아르메니아나 아니면 이란을 거쳐서 가면 훨씬 더 나은데 이란 안 되죠. 이란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여기 빼고 아르메니아를 거쳐서 가면 훨씬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BTC 라인이 이렇게 갔다. 그 조지아를 통해서 갔다. 아르메니아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게 했다라고 보게 되고, 특히 BTC 라인 그리고 BTC 라인 자체가 지금 현재 튀르키예, 조지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특히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아제르바이잔 옆에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여기에서 이 연결하는 이란 루트를 지금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제르바이잔 바쿠를 중심으로 지금 가스전이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이 이 그림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제르바이잔의 미국 관계를 보면 남부 러시아, 이란, 이라크 제국권, 특히 아제르바이잔 바쿠와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석유를 생산했던 이쪽이고, 영국이 아제르바이잔의 석유를 거의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브리티시 프롤리움 BP 회사가 이것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제르바이잔에서 이 BTC 라인을 통해서 터키로 왔었던 것이 터키를 통해서 이 불가리아, 이 그리스 이런 쪽으로 지금 넘어가는 라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볼 내용은 유럽의 겨울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가고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체할 새로운 공급원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아프리카와 아제르바이잔이다. 여기 플러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C5라고 불리고 있는 지금 중앙아시아 이 지역까지 포함이 될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유럽이 북아프리카와 아제르바이잔의 천연가스 공급이 늘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뛰고 있는 것은 이탈리아 ENI 그리고 영국의 BP. ENI는 북아프리카의 알제를 중심으로, 그리고 BP는 아르메니아를 중심으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죠. 유럽의 에너지 수입 증가로 아프리카와 구소련권의 외교 관계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제리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같은 경우는 원래 러시아와 관계가 좋았어요. 그리고 러시아와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관계도 좋았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 북아프리카 지역의 자원들을 몽땅 사주기 시작해요. 특히 천연가스, 지금 석유 이런 것들이 지중해를 바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사주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히토리움 문제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이 중앙아시아와 아제르바이잔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가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북아프리카와 지금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도 지금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한 대 두들겨 맞았는데, 물론 아제르바이잔에서 때려서 두들겨 맞았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원래 러시아의 평화유지군이 있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에 사출되면서 이게 많이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먼저 일단 알아봐야 될 것은 바뀌어버린 국제 정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정세가 지금 급변하고 있죠. 러시아의 적으로 돌아선 유럽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먹잇감이었던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이제 미국과 유럽의 자본 유입,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에 자원을 구입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영향력이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에너지가 갈 곳을 잃었는데, 물론 계속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소비시켜야 되고, 소비시장으로 지금 인도와 중국, 그리고 중동, 여기에 그리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러시아 에너지는 EU의 비토로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실질적인 직접적으로 러시아 에너지가 올 수 없어요. 물론 중간 다리를 거쳐서 아니면 3자 무역을 통해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렇지 않고서는 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2022년 경우에는 중국을 매개체로 러시아 에너지가 유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2023년 중국에 대한 중국의 디리스킹 선언으로 중국 관계가 악화가 되었고요. 러시아산 에너지는 인도와 중국에 점점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인도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인도에 오는 이러한 것들을 다시 재가공해서 유럽에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유럽은 미국산 에너지 구매로 러시아산 에너지의 부재를 메우고 있는 상황이죠. 자,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백 문제 없는 유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알제리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보여드렸죠. 이 알제리가 여기 이 부분인데, 우리가 볼 때, 자, 지금 이 부분이 알제리입니다. 이 부분이 알제리고, 모로코를 통해서 스페인으로 가고, 그리고 알제리가 튀니지를 통해서 이탈리아, 그리고 직접 이탈리아로 가는 이러한 것들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라인 자체가, 파이프라인 자체가 쭉 밑으로 내려가서 나이지리아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산유국으로 불리고 있고, 여기서 천연가스도 물론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동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그 나라를 봐야 되는데, 이제 알제리와 이제 그 아제르바이잔, 이것을 보는데, 첫 번째 알제리입니다. 이탈리아에 가장 많은 가스를 투출을 했던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가스를 수출하기 전에. 최근 수년간 러시아에 밀려서 수출하지 못했죠. 많은 양을 수출하지 못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알제리를 이전의 수출 기지의 역할로 되돌려 놓고 있습니다. 알제리의 천연가스 수출 경로는 총 2곳. 첫 번째, 이탈리아. 이탈리아 경우 지금 직접 연결하죠. 두 번째, 스페인. 스페인의 경우 모로코를 경유해야 합니다. 이곳에 GME 가스관이 있는데, 모로코와의 갈등으로 모로코 경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잠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직접 연결하는 이러한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로 연결시켜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탈리아 에너지 회사인 에니. 애니는 알제리와의 협업을 통해서 알제리에서 이탈리아로 천연가스를 움직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알제리 국영 가스 기업인 소나트랙과 신규 천연가스정 수십 곳을 지금 발빠르게 시추 중이죠.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약 800km 남동쪽에 위치한 비르네바 지역에 이렇게 그 가스정을 지금 시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을 비롯한 알제리의 풍부한 매장된 가스를 지중해를 지나는 세계의 가스관을 통해서 이탈리아를 거쳐서 이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나라에 하려고 하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시칠리아 섬도 있고 가장 그 알제리아에서 보기에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애니는 이탈리아로 들어온 가스를 이제 오스트리아, 독일 등으로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파이프라인의 건설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N이라는 회사가 콩고와도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콩고는 지금 중앙 아프리카죠. 이 협업을 해서 콩고에서 천연가스 생산량을 늘릴 계획인데 수십 년간 콩고 해상 유전에서 석유를 식취한 후에 천연가스를 해저 저장고에 보관을 해왔었는데 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천연가스의 가격이 급등하자 천연가스의 수요의 증가로 경영진이 천연가스를 액화시켜서 LNG로 판매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벨기에 해운회사인 엑스마르로부터 특수목적선 인수 계약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스페인입니다. 알제리에서 스페인으로 연결된 가스관을 독일 및 지금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더 넘어서 폴란드로 연결하는 방안이 지금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드캡 프로젝트, 피레네 산맥을 관통하는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는 사실상 무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르마르 프로젝트, 해상 프로젝트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미드캡 프로젝트와 바르마르 프로젝트가 지금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은 미드캡 프로젝트. 이 피레네 산맥을 통해서 지금 빗금쳐진 구간 있죠. 계획 구간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구간을 연결을 시켰다. 그래서 호스탈릭에서 지금 바바리아까지 연결되는 이 라인을 그리겠다. 물론 이룬 지방을 통해서 이 연결되는 라인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여기로 해야 더 빨리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무산이 되었고 이 바르마르 프로젝트를 해서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마르셀라로 지금 연결하는 지금 해저관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가스관이 다 연결되어 있고 지금 프랑스 전역으로 이 가스관이 이동되는 이러한 상황이죠. 특히 스페인과 같은 경우는 알제리에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가스를 받아왔기 때문에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에 가장 타격을 받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스페인 내용을 지금 보면 미드캡 프로젝트, 러시아의 주기적인 목리 때문에 2003년에 처음 재개되었던 프로젝트인데 이제 미드캡 프로젝트가 프랑스 가스관과 이 가스관을 연결해서 독일을 넘어 폴란드까지 공급을 하려 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2019년 1월 프랑스, 스페인은 공동으로 건설 중단을 선언을 했고 당시 건설 중단 선언한 이유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탄소 배출을 줄인다라는 EU의 장기적 에너지 정책에 부합되지 않은 특히 피레네 산맥을 관통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나무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두 번째, 저렴한 러시아 가스에 비해서 경제성이 낮았다. 2019년도니까 지금 2022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니까 이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스페인은 알제리 덕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겨우 10%에 불과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은 필요한 가스 50%를 알제리에서 직접적으로 천연가스관을 통해서 수입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바르마르 프로젝트. 미드캡 프로젝트는 피레네 산맥을 관통해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반대를 해왔고 이것 반대 때문에 최종적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차선적으로 해저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가 2022년 10월에 합의를 추진합니다. 자, 지금 연도가 중요한데 2022년 10월이라는 거죠. 2022년 10월이라는 것은 지금 한참 가스 부족 때문에 영향을 미쳤던 그 시기에 이 합의를 이뤄냈고 결국 2027년부터 가동이 시작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길이는 360km. 자, 지금 바르마르 프로젝트가 이 라인을 타고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면 바르셀로나로부터 시작해서 마르셀라 이 지역으로 가고 길이가 226km. 어림 잡아서 약 230km 되고요. 230km 정도 되고요. 자, 일단 보면
이 알제리에서 지금 스웨덴으로 연결되는 라인이 모로코를 통해서 들어간 라인, 아니면 알제리에서 직접 해상을 통해서 가는 라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인, MEG 라인과 같은 경우는 가끔씩 모로코와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막 잠가요. 그래서 결국 이 두 라인을 만들었고, 이 미드캡 프로젝트 자체가 폐기가 됩니다. 폐기가 되고, 여기 루사그네스로 지금 연결되는 이것이 이쪽으로는 지금 연결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르마르 프로젝트가 지금 이렇게 결국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가동이 예정이 되는 상황. 전체적으로 2030년까지는 가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볼 나라는 아제르바이잔입니다. BP, 브리티시 플루토리움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아제르바이잔, 조르지아, 터키를 잇는 파이프라인을 이용을 해서 BTC라는 이 라인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쿠에서 시작을 해서 트빌리시, 그리고 이 터키를 통해서 쭉 가고, 이 연결 라인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사실이죠. 알바니아 연결해서 지금 이탈리아까지 연결하는 라인을 지금 추진 중이고, 이탈리아도 이 라인을 이용을 해서 여기 알제리에서 오는 라인을 여기에 태운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히토류 및 광물 개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바쿠를 중심으로 이 파이프라인들이 다 연결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석유, 천연가스 다 여기서 가져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 파이프라인 자체가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 앞바다에서 만들어지는 이 천연가스가 지금 그리스 섬을 이용을 해서 그리스를 연결해서 이탈리아로 지금 연결하는 이 프로젝트도 지금 준비 중인데, 이것이 결국은 많은 난항을 겪습니다. 미국이 도와주기로 했는데 이것을 도와주지 않겠다고 바이든 정부는 발표를 했죠. 트럼프 시절에 이게 이야기가 됐는데, 왜 안 되냐? 튀르키예 반대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는데, 결국 대통령이 바뀌면 이것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더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 알제리가 뜨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알제리에 대한 경고가 들어가죠. 특히 유럽의 천연가스 수입 확대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알제리가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특히 북아프리카가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총력을 가합니다. 특히 알제리에 대해서는 러시아, 이란, 북한의 제재에 따라 러시아에서 무기를 구입했을 때 미국의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으름장도 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유럽의 자금들이 알제리로 많이 들어가고 이탈리아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결국 알제리가 미국, 특히 유럽과 가까워지고, 이탈리아도 이 중심축에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도 당연히 1대1로를 벗어나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이야기가 나오면서 카스피해에서 영향력이 축소가 되고 있는 러시아를 봐야 됩니다. 특히 아르메니아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제르바이잔 내에 아르메니아계 자치 세력인 아르차흐 공화국이 해산을 합니다. 1월 1일부터 이 해산을 하고 완전히 아제르바이잔의 땅으로 귀속이 되게 돼 있어요. 원래 이 지역이 아르메니아인들이 80%에서 90%가 사는 이 지역인데, 이 지역 자체를 러시아가 구소련이죠. 구소련이 이 지역을 하고 있을 때 이곳을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지역 자체를 아제르바이잔 자치로 넘겨버리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르차흐 공화국은 아제르바이잔 침공 하루 만에 항복을 합니다.
특히 아르메니아와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이란이 지원해 줬던 것이고,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은 미국, 이스라엘, 터키가 지원한 나라입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에 이란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를 노리고, 이 아제르바이잔에 정말 중요하고 철도도 여기에 다 나져 있죠. 그리고 지금 머스크가 이 철도 라인을 따라서 이 복합 운송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르메니아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6개국이 참여한 CSOT의 회원국이고, 이번 아제르바이잔의 침공 때 러시아의 SOS를 쳤지만 러시아가 도와주지 않아서 결국 망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라들이 쳐다보고 있다는 거. 벨라루스는 어차피 러시아와 한 몸이니까 그렇다 치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 스탄이 부르짖으면서 중앙아시아죠. 이 중앙아시아가 이제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2020년 전쟁 전에는 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이 지역 전체를 시로 지배를 했어요. 아르메니아가 더 힘이 셌다라는 거죠. 아르메니아가 더 힘이 셌는데 미국, 이스라엘, 터키의 도움으로, 당시 터키니까 터키의 도움으로 이 아제르바이잔의 힘이 더 세졌고, 당시 이 지역을 뺏겨버립니다. 이 지역. 비금친 지역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고 회랑을 연결해줘요. 라친 회랑을 연결해주고, 또 아제르바이잔 영토가 여기에 따로 있는데 이 영토를 연결시키는 메그리 회랑도 열어줍니다. 굉장히 많은 일이 됐죠. 그리고 이번에 이 땅 자체도 이제 아제르바이잔 땅으로 속하게 된 거죠. 아르메니아 땅은 한 2분의 1 가까이 쑥 줄어들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르메니아가 지금 친미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이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여기가 다 이제 친미가 될 것이고, 이제 C5로 불리고 있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곳들이 다 친미로 돌아갈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져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북부 아프리카로 불리는 이집트, 알제리, 그리고 티니지, 모로코 이러한 쪽들도 다 유럽과 소통하는 이러한 상황이 다 될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그리고 이것은 더 넘어가서 인도, 그리고 중동, 유럽을 잇는 IMES 이 경제회랑과 이 경제회랑을 잇는 동쪽 지역, 이 베트남까지 있는 이 라인, 그리고 넘어서 필리핀, 몽골, 한국, 일본 이러한 것까지 다 연결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